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테슬라를 둘러싼 이 뜨거운 이슈들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AI 기술, 로보택시나 새로운 AI 모델 통합 같은 혁신이 막 보이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창업자 관련해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터지면서 시장 평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료를 토대로 테슬라 주가 변동성부터 시작해서 로보택시 확장 계획, 또 차량 내 AI 비서의 미래 가능성까지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기술적인 잠재력과 시장의 우려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악해 볼까요? 기술 투자나 미래차 기술 동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먼저 그 시장 반응부터 좀 짚어보죠. 최근 테슬라 주가가 $300 선을 중심으로 꽤나 이렇게 출렁거렸어요. 네, 맞아요. 나스닥이나 S&P 같은 주요 지수들은 막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유독 테슬라만 이렇게 변동성이 컸단 말이죠. 특히 창업자의 어떤 발표 이후에는 훅 떨어졌다가 또 로보택시나 AI 관련 좋은 소식 나오면 금방 회복하고 이런 모습이었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테슬라가 가진 어떤 핵심적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한쪽에는 분명히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AI 기술력이 존재하는데 다른 한쪽에는 이 창업자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활동, 소위 머스크 리스크라고 하죠. 이게 정치적 리스크로까지 작용하면서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력만 보면 정말 대단한데 리더십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기술적 잠재력이랑 리더십 리스크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과거 사례를 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과거에 주가가 한 $220 선까지 내려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이런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였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 지지선 같은 거요? 현재로서는 이런 리스크를 다 반영한 주가 지지선을 한 $290 내외 이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망일 뿐이지만요. 결국 이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리스크 이야기는 잠시 좀 접어두고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전 쪽으로 넘어가 보죠. 특히 로보택시, 이게 구체적인 확장 계획이 나왔다고요? 네,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7월 중에 오스틴에서 운영 대수를 늘리고요. 그리고 이달 말, 그러니까 7월 말쯤에는 애리조나에서도 서비스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애리조나까지요? 네, 그리고 연내에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와,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데요? 단순히 택시 수만 늘리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택시 서비스 지역 넓히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또 캘리포니아 이 지역들이 다 규제 환경이 다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각기 다른 환경에서 로보택시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고 안전한지를 경험하게 하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FSD 기술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신뢰를 쌓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경쟁사들이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실증 단계로 먼저 나아가는 셈입니다. 네. 자, 자율주행 기술 실증도 중요하지만 또 차량 내부의 경험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AI 비서 쪽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요. XAE의 그록4 모델 발표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7월 10일에 발표된 이 그록4 이게 초인적 슈퍼휴먼 추론 능력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죠. 특히 과학이나 수학 같은 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자동차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 안으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차에서 쓰는 음성 비서는 보통 길 찾아달라, 음악 틀어달라 이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록 같은 AI가 탑재되면 훨씬 복잡한 질문에도 답하고 운전 중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해 주거나 심지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와, 그냥 명령 수행이 아니라 진짜 대화 상대, 문제 해결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차량 환경에 딱 맞게 개선된 점도 있어요. 어떤 점들이야?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목소리 톤도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요. 운전 중에는 아무래도 음성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니까 이건 꽤 의미 있는 발전이죠. 확실히 그렇네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유용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겠어요. 네, 길 안내나 음악 재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기능이 들어오면 결국 비용 문제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월 9.99달러인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요금, 이거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요?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픈 AI의 챗GPT 유료 버전이나 그록 자체 서비스만 해도 월 구독료가 적게는 16달러에서 많게는 300달러까지 하거든요. 아, 그렇죠. 꽤 비싸죠. 네, 그런데 그런 수준의 AI 경험을 차 안에서 그것도 운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춰서 제공한다면 현재 9.99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네, 더 향상된 기능에 맞는 새로운 요금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잡음도 많고 리더십 리스크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AI의 두 가지 핵심 축,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보택시랑 차량 내 지능 그록 AI, 이 두 분야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테슬라가 스스로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아예 AI 기업으로 정의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곧 있을 2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같은 우려 요인들이 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한번 이들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미래 비전 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테슬라가 가진 그 압도적인 AI 기술 잠재력하고 또 그 가치를 끊임없이 흔드는 이 머스크 리스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줄다리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참 기술력만으로는 기업 가치가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록처럼 아주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소위 초인적 AI가 수백만 대 자동차에 기본으로 탑재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차들이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배우고 똑똑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대단한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산에 전혀 새로운 서비스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서 우리 삶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어떤 지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죠.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